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시작, 이전의 세상. 시간의 시작, 그 너머를 향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태초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 질문은 어둠 속에서 불을 피우고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본 순간부터 인류의 정신을 사로잡아온 가장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모든 신화와 종교는 저마다의 장엄한 창조 이야기로 이 공백을 메워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과학은 우리에게 빅뱅이라는 가장 정교하고 강력한 우주 창조의 서사를 들려줍니다. 약 138억 년 전 상상할 수 없는 뜨거움과 밀도를 가진 한 점에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주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빅뱅 이론은 우리 우주의 팽창, 태초의 빛의 메아리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그리고 원소들의 분포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설명하며 현대 우주론의 확고한 기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이론은 우리를 경이로운 답으로 이끄는 동시에 더욱 대담하고 심오한 질문에 눈을 열어젖힙니다. 바로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시작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 너머의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완벽한 무의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우주와는 전혀 다른 법칙이 지배하는 또 다른 우주가 존재했을까요? 어쩌면 시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의 유한한 인식의 한계가 만들어낸 환상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여정은 우리가 아는 과학의 가장 먼 변경 너머 이론 물리학과 형이상학이 만나는 아슬아슬한 지평선 위를 걷는 지적 탐험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지식이 멈추는 플랑크 시간이라는 벽을 마주하고 이전은 없었다는 고전적 해답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을 넘어서기 위해 현대 물리학자들이 제시하는 가장 대담하고 경이로운 시나리오들, 영원한 인플레이션과 다중우주, 거대한 반동을 반복하는 순환 우주, 시작점이 없는 우주, 그리고 양자 진공의 요동에서 비롯된 우주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시작 이전의 세상을 상상하는 이 여정은 결국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기원을 찾아 나서는 가장 위대한 모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물리학의 종점 플랑크 시간이라는 벽, 빅뱅 이전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현대 물리학이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때 마주치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플랑크 시간입니다. 플랑크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 측정의 최소 단위로 상상조차 불가능한 찰나의 순간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빅뱅 후 플랑크 시간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전의 영역, 즉 플랑크 시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합니다. 왜 플랑크 시간은 이런 절대적인 벽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주의 극초기 상태를 설명하는 두 개의 위대한 물리 이론, 즉 것이 세계의 중력을 다루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일시 세계의 입자들을 다루는 양자역학이 이 영역에서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빅뱅 후 플랑크 시간의 순간,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는 플랑크 길이라는 극도로 작은 크기 안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 우주의 모든 질량과 에너지가 담겨 있었으므로 중력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설명하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 영역은 원자보다도 훨씬 작은 미시 세계이므로 양자역학의 법칙 또한 지배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문제는 이 두 이론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을 매끄럽고 연속적인 기하학적 구조로 묘사하는 반면 양자역학은 모든 것이 불연속적이고 확률적인 요동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합니다. 플랑크 시대처럼 중력과 양자 효과가 모두 극단적으로 중요해지는 영역에서 두 이론을 함께 적용하면 계산 결과는 무한대라는 무의미한 값으로 발산하며 시스템 전체가 붕괴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과제인 양자 중력 이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양자 중력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하나로 통합하여 플랑크 시대와 같은 극한 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궁극의 이론입니다. 끈 이론, 루프 양자 중력 등이 그 유력한 후보이지만 아직 실험적으로 검증된 이론은 없습니다. 따라서 플랑크 시간이라는 벽은 자연 그 자체의 장벽이라기보다는 현재 우리 지식의 한계를 나타내는 경계선입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모든 과학적 시나리오는 바로 이 벽 너머의 미지의 세계를 지배할 새로운 물리 법칙 양자 중력에 대한 대담한 추측이자 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적 해답 비전은 없었다. 시간은 빅뱅과 함께 태어났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고전적인 대답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다소 허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지극히 논리적입니다. 바로 이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결국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 점을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특이점은 부피가 0이고 밀도와 온도가 무한대인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 법칙이 붕괴하는 시공간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특이점이 이미 존재하는 빈 공간 속 어딘가에서 쾅 하고 터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이점은 공간, 물질, 에너지뿐만 아니라 시간 그 자체가 탄생한 지점입니다. 즉, 빅뱅은 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빅뱅 이전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표현이 됩니다. 이전이라는 단어는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하는데 만약 시간이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다면 그 이전의 시간은 원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지구의 북극점에서 여기서 더 북쪽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북극점은 북쪽 방향의 정의상 끝이므로 그곳보다 더 북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빅뱅은 시간의 시작점이므로 그 이전이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전적 우주론의 설명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스티븐 호킹과 로저 펠로즈가 특이점 정리를 통해 수학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다면 우리 우주에는 반드시 시작점, 즉 특이점이 존재해야 함을 증명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주는 그 어떤 외부의 원인이나 선행하는 시간 없이 그 자체로 모든 것에 완전한 기원이 됩니다.
이 설명은 매우 깔끔하지만 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첫째, 무한대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이론의 불완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시간과 공간마저 없는 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생겨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있는가? 라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 고전적 우주론은 그냥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지적인 불만족이 바로 물리학자들이 특이점이라는 벽을 넘어 시작 이전의 세상을 상상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시나리오 1, 영원한 인플레이션과 거품 우주. 특이점이라는 고전적 해답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첫 번째 대담한 시나리오는 우리 우주의 빅뱅이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빅뱅은 훨씬 더 거대하고 영원한 시공간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중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의 과학적 기반이 바로 인플레이션 우주론과 그 확장판인 영원한 인플레이션 모델입니다. 1980년대 앨런 구스, 안드레 린데 등에 의해 제안된 인플레이션 이론은 빅뱅 직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주가 빛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폭발적인 팽창을 겪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표준 빅뱅 이론이 설명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우주의 평탄성, 지평선 문제 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며 현대 우주론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원한 인플레이션 모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우주 전체에서 한 번에 끝나고 멈춘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에너지장인 플라톤장은 대부분의 공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히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공간을 팽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하고 영원히 팽창하는 시공간을 다중우주 또는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영원히 팽창하는 인플레이션의 바다 속에서는 양자 요동에 의해 무작위적으로 특정 지역의 인플레이션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국소적으로 멈추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플레이션이 멈춘 그 작은 영역은 그 안에 갇힌 엄청난 에너지를 입자들로 변환시키면서 뜨겁고 밀도 높은 상태, 즉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팽창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 우주는 마치 끓는 물속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물방울처럼 영원한 인플레이션의 바다에서 탄생한 하나의 거품 우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다른 곳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다른 거품 우주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영원한 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사실이라면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해집니다. 빅뱅 이전에는 우리 우주를 잉태한 영원히 팽창하는 더 큰 우주, 즉 인플레이션의 바다가 있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시작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국지적인 사건이 됩니다. 우리 우주의 시간은 우리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그 바깥의 다중우주의 시간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중우주라는 바다, 우리 우주는 수많은 물방울 중 하나일 뿐, 영원한 인플레이션 시나리오는 우리를 훨씬 더 경이롭고 아찔한 상상력의 세계,
즉 다중우주로 이끌고 갑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이 광대한 시공간의 바다에 떠 있는 수많은 거품 우주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은 우리 거품이 생겨나기 이전 그 바다는 어떤 상태였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원한 인플레이션 모델이 예측하는 다중우주는 단순히 똑같은 우주가 여러 개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각의 거품 우주는 인플레이션이 끝날 때의 조건에 따라 서로 전혀 다른 물리 법칙과 상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중력이 우리보다 훨씬 강할 수도 있고, 어떤 우주에서는 전자의 질량이 다르거나 심지어 공간의 차원 자체가 3차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주들은 별이나 은하, 생명체가 탄생하기에는 부적합한 기괴하고 낯선 법칙을 가진 실패한 우주일 것입니다. 이러한 다중우주의 존재는 우리 우주가 가진 한 가지 큰 미스터리에 대한 잠재적인 해답을 제공합니다. 바로 미세 조정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우주의 여러 물리 상수들, 중력 상수의 세기, 우주 상수, 강한 핵력의 세기 등은 생명체의 존재를 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이 값들이 아주 조금만 달랐더라도 별과 행성은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고, 탄소와 같은 복잡한 원소도 만들어지지 않아 생명은 결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우주는 이토록 생명 친화적으로 완벽하게 튜닝되어 있는 것일까요? 자중우주 가설은 여기에 인류 원리라는 설명을 제시합니다. 즉, 우주가 우리를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주들이 무작위적인 법칙을 가지고 존재하지만 오직 우리 우주처럼 생명 탄생이 가능한 조건을 갖춘 우주에서만 왜 이 우주는 이토록 완벽한가? 라고 질문할 지적인 관찰자 바로 우리 자신과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복권에 당첨된 후 왜 하필 내가 당첨되었을까? 라고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당첨되지 않은 수백만 명은 그런 질문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빅뱅 이전의 세상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거대한 우주 생성 공장과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온갖 종류의 물리 법칙을 가진 우주들이 무작위로 태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수많은 시도들 중 우연히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한 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더 큰 시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영원한 우주적 자연 선택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시나리오, 이 모든 것의 거대한 반동, 순환하는 우주. 빅뱅 이전의 세상에 대한 또 다른 유력한 시나리오는 우주가 단 한 번의 시작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는 순환 우주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우리 우주의 빅뱅은 최초의 사건이 아니며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우주가 존재했다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 역시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고 그 잔해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우주가 태어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순환의 아이디어는 고대 인도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오래된 지혜이지만 현대 물리학은 이를 정교한 수학적 모델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초기의 순환 우주로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주는 빅뱅으로 탄생하여
수십억 년간 팽창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은하들 사이의 중력이 팽창의 힘을 이기게 되면 우주는 다시 수축하기 시작하여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되돌아가는 빅 크런치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극도로 압축된 점이 어떤 미지의 물리 법칙, 아마도 양자 중력에 의해 다시 반동하여 새로운 빅뱅을 일으키고 다음 우주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빅뱅 빅크런치 모델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첫째, 1998년 우주의 팽창이 오히려 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미래의 빅 크런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둘째,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주의 엔트로피 무질서도는 계속 증가해야 하므로 매번 순환을 거듭할수록 우주는 점점 더 크고 오래 지속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끈 이론이나 루프 양자 중력과 같은 최신 이론에 기반한 더 정교한 순환 모델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우주가 전체적으로 한 점으로 붕괴하는 빅크런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주가 극도로 팽창하여 거의 텅 비고 평탄한 상태가 되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기존의 구조가 소멸하고 새로운 빅뱅의 조건이 재설정된다는 아이디어를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옥스퍼드 대학의 로저 펠로즈가 제안한 등각 순환 우주론은 우리 우주의 먼 미래가 다음 우주의 빅뱅과 수학적으로 동일한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우주가 거의 텅 비게 되면 질량이라는 척도가 의미를 잃게 되고 무한히 큰 미래의 시공간이 무한히 작은 빅뱅의 시공간과 기하학적으로 매끄럽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환 우주론들이 사실이라면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빅뱅 이전에는 우리 이전의 우주, 즉 우리의 어머니 우주가 있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이며 빅뱅은 창조의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순환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에미론의 상상력막의 충돌이 빅뱅을 일으켰다. 영원히 순환하는 우주라는 아이디어를 가장 구체적이고 이국적인 모습으로 그려낸 것은 바로 끈 이론의 최종 진화 형태로 여겨지는 에미론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사는 우주가 3차원 공간을 넘어 11차원의 더 높은 시공간 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고차원의 시공간 속에서 빅뱅의 기원을 설명하는 새로운 순환 우주 모델, 즉 에크파이로틱 또는 충돌 브레인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에미론에서 브레인은 막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으며 고차원 공간에 떠있는 우리 우주와 같은 저차원의 부분 공간을 의미합니다. 충돌 브레인 모델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우주는 사실 11차원 시공간에 떠있는 거대한 4차원 공간 3차원 시간 더하기 1차원 브레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브레인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또 다른 평행 브레인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브레인 우주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 숨겨진 차원을 따라 서로에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주기적으로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수조 년에 걸쳐 두 브레인이 서로에게 다가가 마침내 부드럽게 충돌하거나 아주 가까이 근접할 때 그들 사이에 저장되어 있던 막대한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물질 입자들로 변환됩니다. 이 폭발적인 에너지 방출이 바로 우리 브레인 우주에 사는 우리가 빅뱅이라고 관측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충돌 이후 두 브레인은 다시 서로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브레인 우주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팽창하고 식어갑니다. 별과 은하가 형성되고 생명이 탄생하며 수조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동안 우주는 암흑 에너지의 힘으로 대속 가속 팽창하여 거의 텅 비고 차가운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두 브레인 사이에는 여전히 인력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다시 서로를 끌어당겨 다음번 충돌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빅뱅이 일어나 새로운 우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충돌 브레인 시나리오는 빅뱅 이전의 세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 답은 텅 비고 차갑고 거의 암흑에 가까운 이전 주기의 우주가 서서히 다음 충돌을 향해 수축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붕괴하는 특이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돌은 유한한 온도와 밀도에서 일어나며 기존의 룰리 법칙이 붕괴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주의 평탄성이나 균일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에미로는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고차원의 세계를 통해 우주의 영원한 순환과 빅뱅의 기원에 대한 아름답고도 정교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시나리오 3 스티븐 호킹의 마지막 통찰, 경계 없음 제한. 우주의 시작에 대한 질문에 평생을 바친 스티븐 호킹은 말년에 이르러 빅뱅 특이점 문제를 해결하고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매우 심오하고 독창적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1983년 제임스 하틀과 함께 제안한 이 아이디어를 경계 없음 제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안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양자역학을 결합하여 우주가 어떤 시작 경계나 가장자리 없이 그 자체로 완결된 시스템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제안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호킹과 하틀은 허수 시간이라는 수학적인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실제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화살과 같습니다. 하지만 허수 시간은 수학적으로는 실제 시간과 수직 관계에 있으며 공간의 차원처럼 방향성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경계 없음 제한에 따르면 우주의 극초기 상태, 즉 플랑크 시간 이전의 양자 중력 시대에는 시간이 우리가 아는 실제 시간의 성격을 잃고 마치 공간의 또 다른 차원처럼 행동하는 허수 시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상상의 시공간 속에서 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공간 같은 시간은 서로 구별되지 않고 결합하여 마치 4차원 지구 표면과 같은 기하학적 구조를 이룹니다. 지구의 표면을 생각해 봅시다. 지구 표면의 면적은 유한하지만 그 위를 여행하는 개미는 결코 가장자리나 끝을 만나지 않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도 출발점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즉, 지구 표면은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는 공간입니다. 호킹과 하틀은 우주 전체의 시초가 이와 같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4차원 시공간 구체의 남극점이 바로 우주의 시작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남극점은 지구의 남극점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점들과 마찬가지로 매끄럽고 평범한 시공간의 한 지점일 뿐
밀도와 온도가 무한대인 특이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남극점에서 출발하여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어느 순간 허수 시간이 실제 시간으로 전환되고 우리가 경험하는 인플레이션과 빅뱅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없음 모델이 사실이라면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은 근본적으로 무의미해집니다. 우주의 시작점인 남극점보다 더 남쪽 더 이전의 시간은 기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전적 특이점, 모델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시작점이 뾰족한 모서리가 아니라 매끄러운 곡면이라는 점입니다. 우주는 무에서 갑자기 폭발한 것이 아니라 경계 없는 시공간의 한 상태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주는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수학적, 물리적 실체이며 자신을 존재하게 할 외부의 원인이나 창조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극점의 남쪽은 어디인가? 경계 없음의 의미. 스티븐 호킹의 경계 없음 제안은 매우 추상적이고 수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아이디어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북극점의 북쪽은 어디인가 또는 남극점의 남쪽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구의 표면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북극점과 남극점은 각각 북쪽과 남쪽 방향의 논리적인 끝입니다. 그 지점들은 지구 표면의 다른 모든 지점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2차원 공간이지만 방향성의 시작점 또는 끝점으로서 특별한 위치를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점들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난 특이한 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킹은 우주의 시작도 이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경계 없음 제안에서 우주의 시작점은 시공간이라는 구체의 남극점과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주는 0의 크기에서 탄생하지만 밀도나 온도가 무한대인 특이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공간이 매끄럽게 시작되는 완벽하게 잘 정의된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남극점에서 출발하여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간이 흐르면 우주의 반지름은 점점 커지며 팽창을 시작합니다. 마치 지구의 위도가 남극점에서 적도를 향해 갈수록 원의 둘레가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델에서 빅뱅 이전을 묻는 것은 남극점에서 남쪽을 묻는 것과 같이 무의미합니다. 이전이라는 시간적 방향 자체가 그 지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계 없음 제안은 이전은 없었다는 고전적 해답과 시작점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시작점의 성격을 무한의 특이점에서 유한하고 매끄러운 지점으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양자역학을 통해 특이점이라는 재앙을 제거하고 우주의 탄생을 룰리 법칙의 틀 안에서 완벽하게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제안의 또 다른 심오한 함의는 우주의 필연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우주는 어떤 외부의 원인이나 특별한 초기 조건 없이 오직 물리 법칙 양자 중력의 결과로서 반드시 그렇게 존재해야만 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우주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 신이나 다른 어떤 창조자를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 자체의 존재가 물리 법칙에 의해 완벽하게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호킹은 이를 통해 신이 설 자리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계 없음 제안은
아직 검증된 이론은 아니지만 우주의 기원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인간의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완결된 설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시작 이전의 세상을 상상하는 대신 시작 자체의 개념을 재정의함으로써 미스터리를 해결하려는 놀라운 지적 도약입니다. 시나리오 사양자 진공, 무에서 요동쳐 나온 우주. 지금까지 살펴본 시나리오들이 빅뱅 이전에 또 다른 우주나 더 큰 시공간이 있었다고 가정하거나 혹은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려 했다면 네 번째 시나리오는 정면으로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아이디어를 탐구합니다. 단 여기서의 무는 철학적인 완전한 공허가 아니라 양자역학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즉 양자 진공을 의미합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지만 양자역학에서 진공은 결코 조용하거나 비어있지 않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진공 속에서 에너지의 미세한 요동이 일어나며 입자와 반입자, 쌍과상 입자에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즉, 양자 진공은 텅 빈 무대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들끓는 에너지의 바다와 같습니다. 우로부터의 우주가설은 바로 이 양자 진공의 요동에서 우리 우주 전체가 비롯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빅뱅 이전에는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 물질이 없는 순수한 양자 진공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 상태는 무에 가장 가깝지만 양자역학이라는 근본적인 룰리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무작위적인 양자, 노동이 매우 드물지만 거대한 규모로 일어나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작은 우주의 씨앗을 무로부터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아이디어는 바로 총에너지 제로 우주 가설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복사, 에너지는 양의 값을 가지지만 이들을 한데 묶어두는 중력 에너지는 음의 값을 가집니다. 놀랍게도 계산에 따르면 이 두 종류의 에너지는 정확히 서로를 상쇄하여 우리 우주 전체의 순수 총에너지가 0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지 않고도 무에너지 0인 상태에서 유총에너지 0인 우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양자 진공에서 양의 물질, 에너지와 음의 중력 에너지가 정확히 같은 양만큼 동시에 생겨나 총합명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우주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학자 앨런 구스가 우주는 궁극의 공짜 점심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시간도 공간도 없는, 하지만 양자 법칙이 지배하는 가능성의 바다, 즉 양자 진공이 있었다가 됩니다. 이 가설은 외부의 창조주나 특별한 시작 조건 없이 오직 물리 법칙만으로 우주의 존재를 설명하려는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시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그 양자 진공과 룰리 법칙은 애초에 어디서 왔는가? 라는 더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우주는 궁극의 공짜 점심 총에너지 제로 가설. 무에서는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다. 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 이래로 서양 사상을 지배해온 오랜 원칙입니다. 무언가를 만들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재료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우주 전체의 탄생에 있어서만큼은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대담하고 중요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우주의 순수 총에너지가 정확히 0일 수 있다는 총에너지 제로 가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주는 말 그대로 공짜 점심처럼 무로부터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를 구성하는 두 가지 상반된 형태의 에너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양의 에너지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는 mc 제곱에 따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별, 행성, 가스, 암흑 물질 등은 그 질량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과 같은 복사, 에너지 역시 양의 에너지입니다. 만약 우주에 이 양의 에너지만 존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어딘가에서 주입되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이와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음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중력 위치 에너지입니다. 중력은 모든 질량을 가진 것들을 서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두 물체가 중력에 의해 서로 강하게 묶여 있을수록 그들을 떼어놓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물리학에서는 중력장이 가진 에너지를 음의 값으로 정의합니다. 우주 전체는 수많은 은하와 별들이 서로의 중력으로 강력하게 묶여있는 거대한 시스템이므로 막대한 양의 음의 중력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에너지 제로 가설의 핵심은 바로 이 거대한 양의 물질 복사 에너지와 거대한 음의 중력 에너지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서로를 상쇄하여 우주 전체의 순수 총량이 정확히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팽창을 연구하는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리 우주가 거의 완벽하게 평탄하다고 예측하며 이는 관측 결과와도 잘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평탄한 우주의 총에너지는 정확히 0이어야만 합니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주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만약 우주의 총에너지가 0이라면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는 새로 창조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를 전혀 위배하지 않고도 우주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0인 무의 상태에서 양의 에너지 물질화, 음의 에너지 중력과 정확히 같은 양만큼 동시에 생겨나 총합명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우주가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빅뱅 이전의 세상은 완벽한 제로 에너지의 상태였으며 빅뱅은 그 균형 속에서 일어난 거대한 상전이 현상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빛에 새겨진 흔적 빅뱅 이전의 증거를 찾아서 영원한 인플레이션, 순환 우주, 막의 충돌, 경계 없는 우주, 지금까지 살펴본 빅뱅 이전의 세상에 대한 시나리오들은 모두 지적으로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이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실험이나 관측을 통해 검증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의 빅뱅이라는 거대한 장벽 너머를 직접 들여다볼 방법은 원리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가설들은 결국 증명 불가능한 형이상학적 추측에 머물러야만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만약 빅뱅 이전에 어떤 구조나 역사가 존재했다면 그 흔적이 우리 우주에 희미하게나마 화석처럼 남아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유력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 전체로 퍼져나간 태초의 빛, 즉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CMB입니다. CMB는 현재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완벽하게 균일한 온도로 관측되지만 인공위성을 이용한 정밀한 측정 결과 약 10만 분의 1 수준의 미세한 온도, 요동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미세한 온도 차이가 바로 오늘날의 거대한 은하와 은하단의 씨앗이 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우주론자들은 이 요동이 인플레이션 시기의 양자 요동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이론가들은 이 CMB의 패턴 속에 인플레이션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 현상들이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특정 거대 영역에서 온도, 노동이 비정상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는 냉점이나 우주의 특정 축을 따라 패턴이 정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악의 축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통계적인 우연에 불과한지 아니면 빅뱅 이전 세상의 흔적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순환 우주론을 주장하는 로저 펠로즈는 자신의 등각 순환 우주론을 검증할 방법으로 이전 우주에서 증발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이 남긴 에너지의 흔적, 즉 호킹 포인트가 우리 우주의 CMB에 동심원 형태의 미세한 온도 변화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CMB 데이터에서 이러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아직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또한 만약 우리 우주가 다른 거품 우주와 과거에 충돌한 적이 있다면 그 충돌의 흔적이 CMB의 원반 형태의 멍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도 플랑크 위성과 같은 최신 장비가 보내온 방대한 CMB 데이터를 샅샅이 뒤지며 이처럼 시작 이전의 세상을 증명할 결정적인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태초의 빛에 남겨진 암호를 해독하려는 이 노력은 인류가 자신의 기원을 찾아 나서는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정말 흐르는가?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도전.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우리의 직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간의 선형적인 흐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물리학자와 철학자들은 이 가장 근본적인 전제, 즉 시간의 흐름 자체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착각일 수 있다는 급진적인 주장을 제기합니다. 만약 시간이 정말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면 빅뱅 이전이라는 질문은 그 기반을 잃고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이미 시간의 절대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균열을 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관찰자의 속도나 중력에 따라 다르게 흐르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 안의 시간은 바깥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며 강한 중력 근처의 시간도 느려집니다. 더 나아가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등하게 실제하며 시공간이라는 4차원 블록, 우주 속에 영원히 고정되어 있다는 그림을 제시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현재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며 시간의 흐름은 단지 우리의 의식이 이 블록 우주를 따라 움직이며 경험하는 환상일 뿐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줄리언 바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시간의 종말을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우주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순간들의 정적인 집합체일 뿐입니다. 각각의 순간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의 특정한 배열 상태를 의미하며 이 순간들은 시간의 흐름 없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이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뇌가 이 정적인 순간들 중에서 서로 유사하고 인과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을 기억을 통해 엮어내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서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들이 사실이라면 빅뱅 이전이라는 질문은 어떻게 될까요? 블록 우주 관점. 빅뱅 이전은 블록 우주에서 빅뱅이라는 특정 시점보다 이전의 시간 좌표에 해당하는 영역을 의미할 뿐이며 그 영역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고전적 해답 혹은 다른 우주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환 우주. 시간의 흐름은 없지만 순서는 여전히 의미를 가집니다. 시간 부재 관점. 이 관점에서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순간들의 집합체로서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빅뱅은 그 집합체 안에서 가장 단순하고 질서정연한 초기 상태의 순간을 지칭하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는 빅뱅 이전이라는 질문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고 갑니다. 오라던지는 질문의 언어와 개념 자체가 어쩌면 우주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인간적인 한계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시나리오의 배우, 물리 법칙은 어디에서 왔는가? 영원한 인플레이션, 순환하는 우주, 막의 충돌, 양자 진공에서의 탄생.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가 탐험한 모든 과학적 시나리오들은 저마다 경이롭고 대담한 상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나리오들은 하나의 공통적인 그리고 암묵적인 전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리 법칙의 존재입니다. 영원한 인플레이션 시나리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인플라톤장과 그것을 지배하는 양자장 이론, 그리고 공간을 팽창시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법칙을 전제로 합니다. 순환 우주 시나리오, 우주가 팽창하고 수축하거나 혹은 막이 충돌하고 반동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끈 이론이나 우프 양자 중력과 같은 특정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양자 진공 시나리오, 우주를 탄생시킨 무는 사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와 같은 정교한 법칙들이 작동하는 구조화된 무였습니다. 경계 없음 제한 우주가 그 자체로 완결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완결성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양자 중력의 법칙입니다. 결국 과학은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빅뱅 이전에도 물리 법칙은 존재했다고 답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질문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으로 밀어올린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물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물리 법칙은 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왜 우주는 하필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법칙들을 따르게 되었는가? 이 질문은 현재 과학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이자 과학과 철학형 이상학이 만나는 경계선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사변적인 답변들이 있습니다. 법칙은 원래부터 존재했다. 플라톤주의적 관점. 물리 법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완벽하고 영원한 수학적 실체입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법칙은 이데아처럼 존재했으며 우주는 단지 그 법칙이 구현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법칙은 우주와 함께 탄생했다. 우주가 탄생하는 순간 물리 법칙도 무작위적으로 함께 결정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다중우주 가설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수많은 우주들이 각기 다른 법칙을 가지고 태어나며 우리는 그중 하나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법칙은 진화했다. 우주의 초기에는 법칙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우주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마치 생물의 종처럼 더 안정적인 법칙들이 살아남아 현재에 이르렀다는 우주적 자연선택 가설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중 어떤 것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리 법칙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단순히 우주의 내용물이 아니라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운영체제 OS 그 자체의 기원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어쩌면 인간 지성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우리 지성의 마지막 지평선.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 하나의 질문을 들고 시작한 우리의 여정은 인류 지성이 도달한 가장 먼 지평선에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답이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어쩌면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한 인류의 가장 위대하고 대담한 지적 시도들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제시하는 특이점이라는 벽과 마주했습니다. 그 벽 앞에서 고전 물리학은 이전은 없었다고 선언하며 시간의 시작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그 벽의 불완전한 무한대를 인정하고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그 너머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상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시작 이전의 세상을 만났습니다. 우리 우주의 빅뱅이 단지 국지적인 사건에 불과한 영원히 팽창하는 인플레이션의 바다가 있었습니다. 탄생과 죽음을 영원히 반복하며 거대한 반동을 일으키는 순환하는 우주가 있었습니다. 고차원의 막들이 충돌하며 새로운 빅뱅을 일으키는 장엄한 브레인 세계가 있었습니다. 시작점이라는 경계 자체가 없는 그 자체로 완결된 매끄러운 우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물리 법칙 그 자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들은 우리가 우주의 기원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여전히 얼마나 모르는지를 겸허하게 깨닫게 합니다. 각각의 이론은 이전 이론이 남긴 질문에 답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더 깊은 질문을 낳습니다. 과학의 역사는 미지의 영역을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는 과정이지만 그 지식의 원이 커질수록 무지와의 접선 또한 함께 길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은 어쩌면 우주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 즉 인간 지성의 본질과 한계에 대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언어와 수학, 그리고 논리의 틀 안에서만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작이나 이전, 원인과 같은 우리의 개념들이 우주의 진짜 모습을 담기에는 너무나 투박하고 제한적인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위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 상상하고 계산하는 과정 자체가 인류를 다른 모든 생명체와 구별해주는 가장 고귀한 활동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우리 지성의 마지막 지평선 너머를 영원히 동경하며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